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이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프로젝트든 인터뷰가 꼭 있기 때문에 인터뷰 스킬을 올릴 수 있다면 프로젝트 전체의 산출물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문가 인터뷰가 있고 고객 인터뷰가 있어요. 일단은 인터뷰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각 인터뷰 유형별로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를 잘하려면 인터뷰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인터뷰에 맞는 핵심적인 질문을 잘 뽑고 인터뷰 결과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뷰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흔히 인터뷰를 그냥 고객이나 전문가를 만나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 인터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훨씬 큽니다. 제가 인터뷰 목적을 잡고 갈 때는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업계에 대한 현황이나 동향에 대한 팩트 체크, 목적 맞습니다. 업계 외부 사람인 컨설턴트 입장에서 리서치나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영역에 대해서는 현업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훨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는 팩트체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확인 및 업무의 페인이나 바틀넥에 대한 진단입니다. 업무 프로세스 인터뷰를 하실 때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진행하는 흐름만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프로세스 인터뷰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표면적인 문제를 잡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외부에게는 좀 밝히고 싶지 않은 내부의 비표면적인 문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업무 프로세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비표면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깊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느냐가 컨설턴트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검증이 인터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가설이든 해결책에 대한 가설이든 특히 해결책에 대한 가설일 경우에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실효성을 검증받아야만 단순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낼 수 있는 산출물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고객들의 산출물에 대한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 걸 제가 좀 많이 경험했어서 이것도 인터뷰의 목적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목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인터뷰를 잘하는 팁 첫 번째로 인터뷰를 할 때 하나의 목적만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 수준이 부족해서 하는 인터뷰인 건지 좀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서 비표면적인 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인터뷰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은 잡아놨는데 이거를 고객한테 검증을 받고 싶어서 하는 인터뷰인지를 명확하게 잡고 그것만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뷰에 임합니다. 만약에 시간 제약이나 여건이나 특성상 이 많은 것들을 한 인터뷰에 몰아서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면 한 사람으로부터 한 영역당 하나의 인사이트만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게 중구난방으로 인터뷰가 흘러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목적에 대한 설계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뷰 질의서는 사전에 48시간에서 24시간 전에 공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그냥 텍스트로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트업해서 전달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효과는 없습니다. 이보다는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끝나면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아웃풋 이미지를 사전에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업무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있는데 전체 중에 이 부분이 비어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인터뷰를 하는 거다 라는 걸 장표를 보여주거나
내가 지금 마켓에 대한 판을 짜려고 하는데 이 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걸 먼저 공유를 해주시면 내가 질문하려고 했던 영역 외에 있는 다른 정보라도 인터뷰 대상자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추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었다면 교정을 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 준비를 하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는 일단 주제는 넓은 것에서 시작해서 좁아지는 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마켓 얘기를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특정 기업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을 할 때에는 제네럴한 질문을 한 다음에 그걸 정량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브 질문을 해서 두 개를 세트로 질문한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업무 중에 가장 지트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를 물어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시간인가요? 라는 식의 정량적인 질문을 덧붙여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팁으로 애초에 질문 자체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A 업체의 현재 마켓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를 물어보는 것보다 A 업체의 마켓 점유율은 10%대인가요? 10에서 20% 사이인가요? 30%를 넘을 정도로 맞나요? 라는 식으로 숫자로 일단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답변을 받기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인터뷰 결과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장표를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터뷰를 다 마친 다음에 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당일 정리를 원칙으로 가져가세요. 어떻게든 인터뷰 내용은 당일 정리를 하세요. 이 당일에 정리하셔야 될 산출물이 3개가 있는데요. 일단 인터뷰했던 거에 대한 회의록이 나와야 될 거고 인터뷰 내용의 회의록이 기니까 그걸 원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오늘 내가 인터뷰했던 당사자에게 당일에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요약해봤는데 혹시 잘못 정리된 게 있다면 교정해 주세요 라고 당일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요약한 내용들을 잘 추려서 정말 핵심적인 키 메시지만 뽑아서 장표용으로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후속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어레인지 하실 때부터 후속 작업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루에 5개씩 하지는 않고 절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4개를 맥스로 잡고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만약에 연속적으로 한 3일간, 5일간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첫날 인터뷰가 끝나고 났을 때 내일 인터뷰에서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회고해서 추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으로 넘어갈수록 중복적인 질문을 피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터뷰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인터뷰를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스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전문가 인터뷰와 고객 인터뷰 각각별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컨설턴트였습니다. 끝!